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접전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편성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복승 배당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좀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인 것 같은데, 비파업 선수들인 노영균하고 배석현이 협공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조금씩 선행에 대한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석현을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영균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선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를 떠나서 외선에서 반격 나설 수 있는 윤승규라든지 이창용과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쌍의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복승의 중심은 노영균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파파들입니다. 윤승규, 이창용, 허남열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 긴거리 승부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만큼 이창용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죠. 이런 그들만의 리그 편성에서는 이창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2번하고 3번 이창용과 허남열, 이창용과 윤승규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파업 선수들이죠. 송승현, 김인남, 정동호가 협공 펼쳐나가기보다는 파업 선수들이에요. 박지웅, 김주환, 김정태, 장태찬이 협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행타임 잡지 못할 때와 잡을 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지웅이 김주환하고 김정태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쌍의 중심은 몰라도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웅을 중심으로 김주환이나 김정태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련한 4번 김인남이 김주환과 박지웅을 받아가게 된다면 김인남의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김인남을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진원 그야말로 객관적 기람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다빈, 임경수 비파업 선수들이죠.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상당히 좀 이진원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다빈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 쪽을 먼저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파업 선수들이죠. 박진우가 분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종혁, 차봉수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과 비파업으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명경민, 안효원, 박지영, 여기에 류근희와 이찬우 경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명경민하고 박지영, 이찬우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명경민하고 박지영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원의 저력 배제할 수 없죠. 일단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것 같아요. 명경민의 뒤를 물고 간다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1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류성희하고 안효원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노조 선수들이에요. 류성희가 때려주고 안효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명경민, 박지영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효원과 류성희의 전략적인 협공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유선을 과연 강자로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날 늑골 골절 회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정확한 부상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늑골 골절을 수술했는지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선우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황영근과 문영윤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김영섭이 외선 반격 나선다면 유선호 정도는 충분히 견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황영근과 김영섭까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김영섭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유선호는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중심은 김영섭을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김지광이 수월한 편성 배정 받았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죠. 김우현 활약이 나가고 박성호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뭐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재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우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조재호 버티기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호하고 송경방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진, 이성광, 권성호, 송현이 파업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간다면 김시우가 타이밍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성광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노영균이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는 뭔가 한 5% 정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때려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명경민, 분명한 건 점점점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석현이 일단 때려줄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몰고 가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배석현이 아직까지는 힘으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결국 노영균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윤승규, 이창용, 허남열이 후미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영균하고 배석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노영균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이창용이 그들만의 리그 편성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후미권 막혀 나가고 이창용이 젖히고 노영균이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나란히 자리 잡고 그 뒤를 뭐 2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 3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석현은 제가 봤을 때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창용과의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5번하고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윤승규가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간다면 5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쪽에 우선의 봐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노영균이 분명 확실하게 경주감이 살아나고 있긴 해요. 한데 4대2로 싸워서는 힘듭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창용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그 뒤를 윤승기라든지 허남열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창용을 중심으로 2번, 1번 경주권이라든지 2번과 3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6번하고 5번이 섰을 때 2번이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쫓아갈 수 있는 1번하고 3번, 그 중에서도 2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2번과 1번 쪽을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2번과 3번 쪽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 편성 노영균이 6번을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경주입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지웅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선행 타이밍 잡을 때 잡지 못할 때 기복 편차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박지웅이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송승현하고 김이남, 정동원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3대4로 싸워야 되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적인 면에서는 김중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주환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김주환도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때릴 수도 있고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박지웅이 김주환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중이 힘을 쓰는 경주운영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주환이 마크를 놓쳤을 때는 김정태하고 장태찬이 박지웅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괜찮은 김정태가 이런 편성에서 한번 끌어내서 받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6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박지웅이 분명 유리하긴 합니다만 박지웅이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동호가 기습으로 나서고 이럴
김이남이 몰고 갑니다. 송승현이 후미 견제 나선다면 제가 봤을 때 김이남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정동호를 4번 김이남이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6번하고 5번, 뭐 2번까지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4번하고 5번 정도는 김이남 충분히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이남도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상당히 강해요. 조만간에 김이남이 뭔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런 편성에서 한번 충분히 욕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6하고 4,5 김이남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5번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진원을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은 김다빈하고 임경수가 있을 것 같고 박진우를 중심으로 고병수, 김종록, 차봉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과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진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치기나 선행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진원이 그렇다고 직접 힘을 쓸 것 같진 않아요. 김다빈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이진원이 짧게 추입해 나간다면 전략적인 협공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완승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래저래 박진우가 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진우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충분히 이진원의 뒤를 마크에 나갔을 때 쫓아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경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하고 7-3인데 2번이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원이 몰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슈퍼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데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있기 때문에 이준원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자세히 살펴본다면 고병수, 차봉수, 박진우, 김종록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다빈이 선행 타임을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차봉수가 공백기 있긴 합니다만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힘을 쓰고 박진우가 몰고 가고 박진우 뒤를 김종록이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의 완승이 된다면 아무래도 박진우가 중심이죠. 쫓아갈 김종력이라든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차봉수라는 점에서 3호하고 36입니다. 3호하고 36은 박진우의 저력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선을 긋고 노려봐야 된다는 점 3호 36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김다빈 때문에 이진원이 유리해요. 김다빈 앞만 보고 총을 같이 달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복승까지 함께 옵니다 시대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박지영하고 명경민, 이찬우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가면 파업 선수들입니다. 안효은과 류성희, 조준수 를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박성승도 비파워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4대3으로 싸우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안효는 외선에서 분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고 유성이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2번, 5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이번 편성 명경민이나 박정희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찬우가 오히려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시속감 좋은 명경민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경민하고 박지영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노조 선수들입니다. 파업 선수들인데 박지영은 부천팀 선수들 중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선수예요. 아무래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선수이기 때문에 명경민하고 박지영이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의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득점에서는 박정희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선행감만 놓고 본다면 명경민이 월등하죠. 그렇다고 박정희 때리고 명경민이 추입해 나가기보다는 명경민이 때리고 박정희 쫓아가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명경민 타이밍 잡으면 아무래도 박정희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희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명경민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은의 뒷자리를 명경민의 뒷자리를 안효은이죠. 안효은이 젖히고 명경민이 때렸는데 안효은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안효은 견제 나갔다가 견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3하고 1, 2경주권 중에서는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3번 명경민과 박정희 아무래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1번과 3번 쪽 복승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조준수가 때리고 안효은이 유성이가 때리고 안효은이죠. 조준수가 물고 가게 된다면 노련합니다. 명경민이나 1번이나 3번이 나가는 거 견제 당하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노조 선수들, 파업 선수들이 완승을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류성이도 마크 승부 펼쳐 나가다가 요즘 들어서 선행에 대한 자신감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어요. 때리기만 하면 돼요. 때리면 아무래도 안효은이 이를 상대로 살짝 추입해 나가는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2번의 뒷자리는 5번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선수들의 협공을 한번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복승까지 함께 염다시되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선우가 객관적인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23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상담 결과를 보면 7월 1일 날 늑골 회복 중이라고만 써 있어요. 유선우가 뭐 갈비뼈 쪽에 분명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복을 한 건지 아니면 회복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정리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선우의 컨디션 상태를 파악하긴 어렵다는 점, 강급됐어도 재기량을 발휘해 나갔었던 경주보다는 아무래도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유선우가 또 공백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초주부담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희속감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유선우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유선우가 아니라 황영근이에요. 일단 뭐 시속감 좋아요. 잡고 때리면 11초 대 중반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선우 쫓아가다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영인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원하고 문영윤, 유선우가 노조 선수들, 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또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황영근이 힘을 쓰고 문영윤이 쫓아 들어가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선우가 쫓아가는데 급급하죠. 김영섭의 몸 상태가 원체 좋아요. 황영근의 뒤를 빼앗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6번하고 1번, 3번, 1번, 6번하고 1번, 3번 두 차권 1번과 3번 쪽 복승을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1번하고 3번 복승을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선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편성은 또 김영섭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황영근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손진철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황영근 믿다가 유선우, 문영윤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유선우가 김영섭이 냅다 저측에 나선다면 주유진이 가능할 것 같고, 뒤에서 마크력 발휘해 나갈 조용소, 제가 최근 들어서 조용소 선전 한번 많이 권해드렸었는데 조용소가 틈새 공략 나서면서 2차권, 3차권 배당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이 가면 2번하고 5번이 홈미권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좀 과감하게 한번 10경주는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4번 고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1번하고 6번 차선책으로 한번 공격적인 승부부터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하고 2번이죠. 6번하고 5번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우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예 좀 빼고 한번 공략해 보고 싶어요. 물론 유선우가 여유 있게 황영건 몰고 가면서 문영윤까지 불러들이는 유선우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7월 1일 날 늑골 골절 회복 중이다. 23주 만에 출전이다. 초주부담까지 안고 있는데 유선우가 강급 후 경주에서도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과감한 승부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재하고 주현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노조 선수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현욱도 낙차 부담이 있다는 점, 초조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주광 분위기는 좋습니다. 김주광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우현이 내손 잡고 김주광이 몰고 가죠. 그 뒤를 박성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재호가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1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2번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조 선수들,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김우현 희속감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지광의 후미를 박성호가 밀착 막혀 나가는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현이 때려주고 1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2번과 1번 동반 입상, 2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2번과 3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이기 때문에 조재호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주현욱도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주현욱이 때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조재호의 선행을 활용 나가면서 주현욱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선수들 완승, 4번하고 2번 뒤늦게 날라오게 된다면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사륙하고 사이죠. 사륙하고 사이는 조재호가 서둘러만 준다면 주현욱은 편안하게 막혀 나가면서 취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륙하고 사이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3번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우가 선행력까지 갖춰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부진 확실하게 만회 나가면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우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김시우를 중심으로 송경방하고 어미태는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4대3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미태가 또 낙차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우를 초반부터 끝까지 막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송경방이 있기 때문에 어미태는 김시우의 후미를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리 선정으로 순리대로 가게 된다면 4번의 뒷자리는 송경방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석진의 연합 세력이 상당히 많은데 주석진하고 김시우는 20개 독립생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주석진 좋은 자리 잡아놓고 김시우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하고 4-3입니다. 4-2하고 4-3 경주권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김시우가 아무래도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쓰면 송경방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가볍게 차 나올 수가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20기 동기생 4-3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시우와 송경방, 어미태 딱히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송현이가 힘을 쓰고 이성광, 주석진, 권성호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시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주석진은 짧죠. 하지만 이성광은 최근 들어서 죽쓰고 있습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5-3하고 5-6입니다. 5-3하고 5-6은
53하고 56은 이성광 놓고 5356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시우가 직전도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괜찮다는 점, 4번, 2번이 먼저라는 점, 4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R 레이싱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